고객님들이 와서 눈 좀 나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저 마이너스예요.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실은 시력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죠. 안과하고 안경원입니다. 시력 검사를 할 때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안경 프랜차이즈 대표이사로 지내고 있고 가맹점 보유 수는 한 100여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아지는 방법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은 공부 안 하면 되고 성인들은 컴퓨터보다는 멀리 위주로 계속 생활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시력이 나빠지는 거는 사실 무한대입니다.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보통 24세 전후로 성장기를 발달될 때까지는 나빠지는 거고 그 이후에는 안 나빠진다고 보는데 요즘에는 보면 24세가 넘어도 너무 현대인들이 눈을 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력 나빠지는 거는 몇 살까지다가 무너졌습니다. 관리를 못하면 계속 나빠질 수 있다. 시력이 나빠지는 관계는 안경을 써서 나빠지는 게 아니고 써도 나빠지고 안 써도 나빠집니다. 성장을 하면서 눈의 어떤 과도한 사용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해서 나빠지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눈을 많이 혹사하죠. 눈을 혹사한 만큼 시력이 나빠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전처럼 안경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든 빨리 어떤 시력 발달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방치하면 시력이 나빠지는 안 좋은 습관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 끄고 스마트폰을 보면 시력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안 좋고, 두 번째는 보면 컴퓨터 업무량이죠. 근업 작업을 너무너무 오래 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해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콘택트 렌즈를 많이 끼고 있죠. 그런데 끼고 자거나 소독을 잘 안 한다든가 이랬을 때 시력 관리에 어떤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루를 권장하거든요. 근데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며칠 전에도 미용 렌즈 있죠. 칼라 렌즈. 그걸 너무 과다하게 써서 각막에 상처가 일어나서 병원에 갔다 오고 이러는데 미용 렌즈나 칼라 렌즈는 엄청 주기를 짧게 하셔야 되고 각막이 이런 데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죠. 안과하고 안경원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부분 안경원에 가서 맞추는 경향이 많고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과에 가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안경 처음 쓸 때는 안과에 가서 전반적인 진료를 받고 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 다음부터는 결과값이 있다라면 그걸 토대로 안경원에 가서 맞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과 안경원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디가 잘해 라고 하면 다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죠.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검사는 사람이 누구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안과 선생님이 시력 검사하는 데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행 구조를 보면 안 그런 안과도 많지만 안경사들이 그만하는 안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경원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왕 안과에 가신다면 안과 선생님이 직접 시력 검사해 주는 안과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과에 가시면 안경원에서 검사할 수 없는 유일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예민한 고객들은 그걸로 사실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점이나 시력에 어떤 이상점이 생기면 안과를 항상 보내는 편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성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정도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권유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참 중요한데 6개월마다 검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기를 놓치면 저교정된 안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2년 정도 지나서 오면 저희들이 시력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낮은 도수를 쓰다 보면 우리 시력이 계속 인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약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목적은 약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저희들이 권유합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 항상 묻습니다. 심지어 이제 안과 처방전 가지고 숨기고 없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신 한번 해봐. 그러면 하죠. 나중에 성냅니다. 내면 다릅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얘기하죠. 왜 달라요? 이 안경 시력 검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초이스하는 선택 값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멀리를 잘 안 봐요. 컴퓨터나 근업작을 많이 하며 굳이 1.0까지 요즘은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좀 약하게 처방 내리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과정 없이 원칙대로 하면 1.0을 처방 내리면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니즈, 환경, 성격에 따라서 조금 처방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시력 검사를 할 때는 내 눈에 맞는 도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하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안경을 썼을 때 가장 편안하고 잘 보이는 거는 고객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과나 안경원에서 해주는 어떤 결과값보다는 상담을 충분히 하셔서 그 결과값을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와서 눈 좀 나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저 마이너스예요.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실은 시력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을 제로로 보죠. 맹인보다 더 나쁜 시력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이제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이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근시죠. 근시는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앞에 마이너스 붙입니다. 그래서 보면 근시는 마이너스 1.00 디옵타 그걸 보고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력에는 마이너스라는 건 없고 소수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좀 나쁘면 0.1 정도라고 저희들이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사실 소수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0.1 정도 돼 이 정도 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근시를 방치를 하면 위험한 게 있어요. 근시는 망막에 어떤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망막 박리 노출될 수 있고 요즘에 어른들이 황반 변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만큼 이제 망막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행되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시를 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안경을 한번 이제 맞추면 정상적인 성장기를 있을 때는 애들이 6개월에 검사를 해보면 한 2단계 정도 나빠집니다.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학자들이 근시를 어떻게 좀 더디게 나빠지게 할 수 없나라고 많은 연구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조절마비제라고 해서 아트로핀인데 그걸 처방을 해서 눈의 힘을 좀 풀어주면서 좀 편하게 해서 근시를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그 두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가시면 하시는 드림 렌즈. 저녁에 끼고 자고 아침에 렌즈 빼고 생활하고 그 드림 렌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경 렌즈로 하는 드림 안경 렌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논문으로 보면 끼고 자는 드림 렌즈보다 효과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 드림 렌즈로 보면 근시 진행 완화율이 한 6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대는 애들이 눈 안 나빠지게 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얘들이 고도근시로 가지 않게끔 하느냐가 모든 학자들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살이 안경을 끼면 16세가 되면 6디옵타 정도의 고도근시가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지연을 시키고 완화시킬까? 어린이들이 근시를 고도근시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근시 완화 렌즈를 많이 연구했고 진행률을 한 60% 정도로 낮출 수 있는 안경 드림 렌즈가 상당히 요즘에는 인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물어요. 우리 애들 너무 나빠져서 애먹는다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공부 안 시키면 된다고. 근데 얘 책 하루에 몇 시간 봐요? 하면 우리 이게 책 엄청 봐요 얘기하거든. 앞뒤가 안 맞죠? 눈을 그만큼 보는데 안 나빠지게 하는 거는 부모님의 욕심이죠. 그래서 안 나빠지게 원한다라면 애기들한테 예전처럼 밖에 많이 나가서 뛰어놀게 하면 그게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그거 말고 얘기하거든요. 굳이 하신다라면 애들은 집중력이 좋아서 만화, 책, 오락하면 몇 시간씩 보죠.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는 타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됐다라면 사와 하는 바람 좀 쐬고 와 라고 정도 인위적으로 한 5분 10분 정도로 쉬게끔 만들어주는 게 눈 관리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어떤 조명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안과나 안경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시력 검사할 때 주의할 점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쓸 때는 가짜 근시라는 게 있습니다. 가성 근시라고 얘기하는데 순간적으로 눈을 과하게 썼을 때 조절이 과하게 돼서 굳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안과에 가셔서 조절 마비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테스트하고 진짜 근시인지 가짜 근시인지를 꼭 구분하셔서 안경을 착용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항상 변화가 많기 때문에 6개월은 안 넘고 시력 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 한 1년 2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애기들은 자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1년 있다 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한 6개월 한 번 정도는 안과나 안경원에 가셔서 체크해 보시는 게 어린이들 시력 검사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경을 맞출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오셔서 하는 게 안경테를 고르죠. 고를 때 대부분 예쁜 것만 고릅니다. 물론 뭐 애기한테 예쁜 안경을 채워주고 싶은 부모의 욕심은 이해하지만 그것보다는 과학적으로 얼굴에 잘 맞는 안경테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걸 부모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안경 예쁘면 되는 거 아니야? 도수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경테가 불편하고 안 맞으면 훨씬 더 애기들이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경테를 고를 때 예쁜 것 플러스 얘 얼굴에 맞는지 기능적으로 광학적으로 맞는지를 안경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좋고, 예를 들면 그거죠. 메탈테를 세울까 뿔테를 세울까. 요즘에는 이제 메탈테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건 이런 뿔테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메탈테는 여기 보시면 용접이 돼 있죠. 강하게 충격을 주면 또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죠. 그러면 또 집에서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뿔테들은 이렇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충격을 줘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애기들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뿔테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시력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안경사의 역할인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자석 피팅입니다. 자석 피팅은 뭐냐면 흘러내리지 않는 피팅이죠. 아무리 안경 도수와 아무리 색을 잘 골라도 마지막에 흘러내리지 않는 자석 피팅을 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도 중요하지만 안경이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초점입니다. 그 초점이 자석 피팅이 안 됨으로써 흘러내리거나 삐뚤어지면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흘러내리지 않는 자석 피팅을 할 수 있는 안경사한테 애기들 안경테 피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후 관리입니다. 아무리 피팅을 잘하고 안경테를 해도 애기들이 쓰다 보면 항상 또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안경원도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셔서 애기의 안경이 삐뚤어진 게 없는지 초점이 잘 맞는지를 수시로 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왔어요. 부모님들이 항상 보시면 이렇게는 많이 놓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경은 이렇게 놓으셔서 여기 수평입니다. 귀 기울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항상 집에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지금 놀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바른 안경은 어떤 거냐 하면 닿는 면이 똑같습니다. 만약 이게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안경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특히 난시나 이런 애들은 축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원래의 교정값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계속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머리를 봐주듯이 안경테도 항상 체크해 주셔서 애기들 시력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애기들 잘 안 닦습니다. 잘 안 닦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한 번 정도에 또 수돗물로 헹궈서 닦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애기들한테 항상 두 손으로 붓고 두 손으로 붓는 거를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한쪽으로 붓다 보면 자꾸 벌어지고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경을 안 쓸 때는 항상 또 높은 곳에 올려놓으라고. 안 그러면 뭐 바닥에 놓고 깔고 앉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만 관리해 주시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도수가 달라졌을 경우에 처방값이 달라지면 어떤 적응의 부분이 상당히 좀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님들은 똑같은 도수로 했는데 왜 어지러워요? 라고 많이 묻습니다. 도수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경사각도라든지 앞면의 기울기라든지 휘어짐이라든지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 맞춘 안경테의 조건에 따라서도 적응이 필요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피팅이 또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피팅은 뭐냐면 그 달라진 변수를 최대한 고객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비슷한 조건으로 맞춰주는 것도 피팅의 한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시기를 놓치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시력이 0.56인데 몰랐대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애가 이만큼 나쁜지 몰랐다고. 애기들은 의사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좀 가까이 가서 보는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 안 보인다 개념이 잘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눈 찡그리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제 원리가 뭐냐면 눈을 가늘게 뜨면 피놀 효과라고 종이에 바늘구멍 딱 뚫어서 한번 보시면 바깥이 잘 보입니다. 그게 이제 피놀 효과입니다. 그래서 눈도 똑같습니다. 자꾸 안 보이면 친구들이 가늘게 떠요. 가늘게 뜨면 초점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하게 놔두면 계속 조절을 해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세우는 되니까 빨리 안경 쓰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자꾸 찡그리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력 발달에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꼭 찡그리지 마시고 무조건 안과나 안경원에 가셔서 시력 검사 받고 안경으로 교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TV를 보는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뒤에 소파에서 봤는데 계속 알게 모르게 한 가지 당겨져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자꾸 TV 쪽으로 가까워진다라면 제 눈이 좀 이상하네. 세 번째, 애가 자꾸 고개를 기울여요. 기울여서 본다면 그것도 체크입니다. 오른쪽 왼쪽 시력이 차이 많이 나면 부등시라 그러죠. 부등시인 경우에는 자꾸 고개를 숙여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체크하셔서 빨리 안과나 안경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